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100만 촛불 이후 전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수용을 했고요. 내일 두 사람의 만남, 전국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양자회담에서 제외된 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이다. 야권 균열의 우려만 키우는 단독회담에 반대한다. 이런 반응들인데요. 잠시 후에 국민의당의 자세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자, 국정역사교과서요. 오늘 28일 현장 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되는 정책이고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국정교과서 추진에 동의했던 보수 성향 교원단체조차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3부에서 한국교총회 김동석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네, 내일 영수회담 관련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 연결합니다. 자, 손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금주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 내일 영수회담 관련 당의 입장은 뭔가요? 먼저 야3당이 공조해서 이 시국에 있어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야상담은 대표회담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고, 네. 12일 촛불 집회 이후에 다시 만나서 추가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추미애 대표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자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는 야권 공조를 무시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준비하라는 국민 명령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전 속보에 사실 저도 놀랬고요. 네. 청와대가 이걸 또 금방 받은 것에 또 두 번째 놀랬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따로 더불어민주당 측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네. 저희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네. 추미애 대표 또 우상호 원내 대표와도 전화통화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 입장은 양자회담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이 명확하게 탈당이든 또 퇴진이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3당이 공조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표시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는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마 이게 또 당장 내일로 잡혀 있어서 네. 취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은요, 국민의당에서 이 추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제안한 이유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가요? 글쎄,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 또 더민주가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집권할 수 있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현 상황은 사실 전적으로 국민과 언론이 이룬 성과입니다. 네. 정치권에서 밥그릇 챙기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더민주나 추 대표가 국민들의 촛불을 청와대와 영수회담을 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심히 유감이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또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최근에 논란이 된 이른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충성 이렇게 이제 써 있는 문자인데 너무 친근한 척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12일에 두 대표 간 조찬 회동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한 입장은 없었을까 하는 대목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추미애 대표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야3당과 공조 없이 양자회담을 제안하는 데 대한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핑계거리다? 특히 이제 충성 문자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전남의 지역구 의원들이고 네. 또 그 이전에 나눴던 문자 내용이었고 네. 또 회동을 가졌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으로 그 전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마치 그 이 양자회담으로 가는 명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어쨌든 내일 뭐 이 대통령과 지금 뭐 제1야당의 대표 만남은 확정이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것인가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이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면 그래도 비판의 여지가 있고요. 성과 없이 또 회담이 끝나도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일. 일단 추미애 대표께서 촛불 민심을 전달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 양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제안하신 걸로 봐서는 국민들의 촛불 민심이나 염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네. 대통령의 탈당 또는 퇴진 등 명확한 입장 표명을 받고서 영수회담을 진행하자 이런 입장들이 야 3당에 사실상 그 공유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네. 양자회담을 진행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네. 제기하셨습니다. 네. 자, 결국 어쨌든 뭐 이게 단독이어서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야3당이 함께 만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민심을 전달받으면 모를 리도 없겠고 몰라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화답을 내놔야 할 텐데 네. 지금 국민의당 당론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죠. 예, 저희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박근혜 네. 대통령 퇴진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네, 근데 퇴진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야냐 탄핵이냐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퇴진에는 그 개념 속에 하야 또 탄핵 이런 개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대통령께서 법률적으로 퇴진하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가가 또 국민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네. 또 헌정의 문란 사태를 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그런 그 로드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이 하야라는 게 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래하 내려온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조금 이게 대통령의 자리가 국민보다 위에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를 보면 사임이지 않습니까? 사임? 네. 본인이 사임을 하거나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작동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탄핵 절차에 대한 어떤 뭐 시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탄핵 전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탄핵의 경우 일단 탄핵을 시작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적인 요건, 절차와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 시작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그 응집해서 발현시키는 그 분노 그리고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가 그 탄핵 국면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을 위해서 제적 과반수의 발의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탄핵 소추 이후에 의결 과정에도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네. 그 일단은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명확하게 이선 후퇴 또는 퇴진을 선언하고 네. 그 야3당 여야가 함께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를 합의 추대한 이후에 네. 그런 이후에 과도내각 또는 중립내각을 구성하면서 탄핵이 됐든 이런 논의를 해야만이 네. 그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시점에서 탄핵 논의를 하게 되면 탄핵 그 소추를 하게 되더라도 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사실상 대응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박근혜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그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요. 네. 국민의당도 청와대에 별도 영수회담을 뭐 추진, 요청할 지금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네. 야권 공조를 이룩해서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실현시킨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내일 회담과 상관없이 계속 야권 공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일 이 영수회담의 결과가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손금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 국정 역사교과서에도 다시 논란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날로 거세지는 반대 여론에도 교육부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한편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 교원단체조차도 국정역사교과서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김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교총이요. 이 국정역사교과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확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 전국 유초중고 대학에 18만 선생님들이 저희 교총에 가입돼 있는 전문직 교원단체니까요. 네. 많은 선생님들이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나 교과서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에서 선생님 뜻에 따라서 방향성과 입장을 제시했는데요. 네. 일단 28일 교육부가 발표 예정인 교과서에 대해서 친일 독재 미화 또 건국절 제정 등 교육 현장과 배치되는 그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참석 대의원에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일단은 조건부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내용은 보신 바가 없는 거죠? 아직은 28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교육부는 이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계가 없다. 예정대로 일정을 강행하겠다. 자,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라는 큰 목표 아래 진행되는 정책이지 국정농단과는 무관하다. 이런 점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내용 부분이 전혀 지금 집필진부터 공개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교총이 무조건적인 지지와 찬성을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일단 집필 기준, 내용, 방법 등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과서가 돼야 된다. 네. 또 이념적으로 편협하지 않은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이 구성이 돼야 된다. 또 친일이나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어서 안 된다는 조건부 부분의 찬성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28일 날 발표하는 내용 부분을 보고서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우리 다양한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교육부는요. 이 건국절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정교과서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건국절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도 교육부에서도 3년 전에 이 대한민국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해서는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수정 지시를 내린 바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에 정부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했던 또 표기해야 된다라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 수립은 또 다른 또 반발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꼭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유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 애초에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네. 이 내년이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이 해에 맞춰서 중고등학교에 쓰이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네. 이 개연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런 주장 부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간 이제 이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 또 수많은 너무 이 교과서 내용의 이념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국정 교과서를 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 그 내용상이나 또
특히 교과서 발행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박정희 대통령 탄생과 관련한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지 실제로 그거와 이 교과서 발행 체제 내용 부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네.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주변적인 이 이야기지 이게 핵심 요건은 될 수 없다. 네네. 뭐 주장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터져 나오고 보니까 네. 국민들이 또 지지하던 국민들도 요즘에 이제 지지를 철회하고 있고요. 네. 이 수많은 좀 이게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것이 지난해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다양한 연설문에 이 최순실의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이 혼이 비정상도 지금 화제가 되는 표현인데요. 네네. 국정교과서의 어떤 순수성, 네. 이 최순실과의 관련성,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특히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발행 체제 또는 내용이 일개인이 개입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실 네네.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교과서 부분을 학교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교육부는 이달 28일에 현장 검토본 또 지필진 공개를 하겠다 이런 건데 자, 들어보니까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공개 토론형이 아니고 비공개 접수형으로 진행한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균형적인 교과서 되기 위해서 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좀 하고 또 지필진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편협되지 않은 다양한 지필진을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또 이번 대의원의 결의문을 통해서 또 이 건국절 등과 관련한 강력한 요구가 담겼기 때문에 28일에 발표된 이후에 저희들 시도회장 또 이사회 또 전 회원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교총 최종 입장을 또 정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혹시 지필진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들으신 정보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고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던 뭐 주로 우편향 인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혹은 지난해에 이 전문가들이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직 확인된 바는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28일이 돼서 어쨌든 현장 검토본이 나오고 그걸 한번 다 열람하시면서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려하는 문제가 일부라도 있다. 그러면 교총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게 되나요? 이건 사관에 따라서 또 전문가의 검토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네네. 때문에요. 역사학자나 또 우리 역사 교사 선생님 저희 교총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검토 의견과 또 조직의 민주적 의사 결정 또 우리 18만 회원님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서요. 이 국정화 교과서의 내용과 또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총의 최종 결정을 또 대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공개된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입장 발표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전에 지금 뭐 이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만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기자회견에서요. 이 공개적으로 이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앞으로 지금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국정교과서가 사실은 이게 쓰여보지도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게 폐기되면 내년 새 학기에는 어떤 교과서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결국 공은 정부에 있는데요. 네. 만약 이제 국정교과서 부분이 28일 날 발표가 되고 네. 이 국정교과서 체제를 그대로 간다고 할 경우에는 또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것인데 네네. 만일 검인정 교과서로 과거의 검정 교과서로 돌아간다고 할 경우에는 또 교육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서 학교별로 또 교과서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상당히 시간이 좀 빠듯해서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나름 이게 국정교과서 안에
부분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군요. 그렇죠. 아유, 현장에서 고생과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김동석 대변인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 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